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 주말에 LA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이른바 플래시몹 떼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주도 채 안 돼 세 번째 벌어진 쇼핑몰 떼강도 사건으로 이 무보석금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두 CEO 간의 격투 대결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주말에 대형 쇼핑몰에서 떼강도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먼저 이 사건 정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토요일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당일 저녁 라디오콜의 웹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올라가서 많은 이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쇼핑몰은 LA 북서부 우드랜드 힐스에서는 북쪽,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포터랜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 벨리 쪽에 거주하는 한인 등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이 쇼핑몰 안 놀스트롬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가량 이 강도단이 떼지어 침입해 물건을 털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쇼핑객들이 한창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간대네요. 네, 토요일 오후 4시면 뭐 쇼핑객들로 가장 붐비는 그렇죠. 시간대죠.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에도 쇼핑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쇼핑객들은 이번에도 휴대전화 꺼내 들어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 용의자들 옷, 가방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많은 물건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손에 쥐고 순식간에 싹 쓸어 담아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도 경비원은 손을 쓸 수가 없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비원이 나섰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경비원이 용의자들을 향해서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용의자를 잡지는 못했고요. LAPD에 따르면 이 강도단은 남성과 여성들이 섞여 있었고 대부분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LAPD는 또 강도단이 적게는 6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어치 이렇게 털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강도단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대기하고 있던 그 차량에 여러 대 나눠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놀스트롬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네. 대기하던 차 여러 대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 용의자들이 탄 차량의 일부 차종을 공개했는데요. 보면 BMW와 렉서스 차량이 포함됐고요. 예. 뭐 이 밖에도 혼다 차량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일제히들 까만 옷들을 입고 야, 40~50명이 정말 들고 뛰는데 정말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벌써 최근 들어서 세 번째 아닙니까? 네, 2주도 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일어난 겁니다. 7월 31일에 센트럴시티몰 구찌 매장에서, 그리고 이어서 8일 글렌델 아메리카나 입생로랑 매장에서, 그리고 이번엔 놀스트롬까지 모두 환한 대낮에 쇼핑객들이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떼지어 들어가서 그렇게 순식간에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대낮에 대형 쇼핑몰로 쇼핑하러 가기도 겁난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펜가몰 근처 우드랜드힐스에 사는 한 지역 주민은 이제 더 이상 이 몰은 물론이고 다른 쇼핑몰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 가기도 너무 위험해서 이제는 전부 온라인으로 쇼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쇼핑몰 떼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보다는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한인들도 이미 지적했듯 이렇게 예. 자주 잇따라 이런 떼강도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는 잡혀도 처벌되지 않는 그런 풀려나는 법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올린 그 관련 기사들에 올라오는 댓글들 대부분도 보면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란 내용들입니다. 무보석금 제도에 경찰이 체포를 해도 뭐 풀려나게 되고 처벌이 약하다 보니 겁을 상실한 채 대담하게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다는 지적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그리고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이 각각 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LAPD와 협조해서 미래엔 이런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그래도 뭐 보석금 없이 계속 풀려나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겠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면 필요 없어요. 주민 발의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저 법과 처벌을 좀 강화시켜야죠. 네. 이거 뭐 그렇지 않은 한 이거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격투 대결이 이제는 또 슬슬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격투 대결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트레드에 이제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론이 진지하지 않다라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란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저커버그는 자신이 대결 날짜를 제시했고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자선 경기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뒷마당에서 연습 경기를 하자고 한다며 일론이 실제 대결 날짜와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네. 어떻게 나에게 연락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저커버그는 스포츠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기의 경기가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네, 지난 6월부터 네. 이들이 벌여온 신경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아닐까 하는 네. 예상입니다. 처음에는 두 억만장자 간의 신경전에서 시작됐지만 이 대결이 사실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잖아요. 예. 그때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스레즈 출시를 비꼬는 글을 올렸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커버그와 케이지 파이트 철장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결투를 제안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위치 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응수했고 네. 두 사람이 실제 대결 벌일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당초 대결 장소로 일론 머스크는 라스베가스 옥타곤 제안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또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곳에서 결투가 열릴 콜로세움 것이다. 얘기 나왔었죠. 네, 콜로세움에서. 맞습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총리 또 문화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예. 더 로마 콜로세움에서 대결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앞서 이달 초에 마크 저커버그가 26일을 이제 딱 집어서 대결 날짜로 제안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결투가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뜻으로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경전은 그냥 소셜미디어 상에서만 이뤄지고 실제 대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사회학 교수 등 두 사람한테 실제 결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다는 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두 억만장자의 설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까지 그처럼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행동에 이렇게 놀아놔도 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만 해도 얼마나 많고 그 사람의 한마디 함으로써 주식 뭔가 주식 가격이 가격도 떨어지기도 올라갔다 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네. 한 사람에 놀아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참 세상이 말입니다.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이런 네. 문제예요. 네.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회사, 이 트위터와 메타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지난달 24일 그 로고 파랑새를 이제 X로 바꿨죠. 그랬죠. 사명도 트위터에서 X로 바꿔서 이제는 메시지 전달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슈퍼 앱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트레즈 출시를 했죠. 100여 개 나라에서 지난달 5일 출시를 했는데 지난달 26일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즈의 인기는 비록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시들해지긴 했지만 사실상 유일한 트위터 대항마로서 자리를 잡고 다소 우울했던 저커버그 CEO 이미지도 한층 반전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X와 트레스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쇼였다 이렇게 어허.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쇼는 성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을 대로 끌었으니까. 네. 우리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